요즘 레버리지 ETF의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QLD의 인기가 가장 많아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QLD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실제로 하락장에 소액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QLD의 비중을 당장 더 늘리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제 투자 방향대로 계속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QLD를 장기 투자 종목으로 선택해도 될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계좌도 공개해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최장투입니다. 지금은 상승장이어서 그렇지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는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하락장에서는 낙폭도 크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스닥 2배 레버리지인 QLD를 눈 딱 감고 10년 정도 장기 투자한다면 그 성과는 어마어마합니다. QLD의 기간별 10년 투자 성과를 볼게요.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별 10년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1억 투자 시 최종 금액이 가장 높았을 때는 2012년부터 2021년 1억은 무려 34억으로 불어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익률이 가장 좋지 않은데요. 거치식 매수하자마자 금융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최종 금액은 4.1억 원으로 300% 넘게 상승했습니다. 기간별 차이는 있었지만 10년 투자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약 13배 정도의 엄청난 성과를 기록한 셈입니다. 물론 이걸 보고 무조건 QLD가 최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수익률 뒤에는 끔찍한 변동성과 하락이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레버리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현금 비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치식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QLD에 거치식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전체 투자금의 50% 정도는 현금 비중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직장인 투자자라면 이 비중은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적은 힘으로도 지렛대를 이용하면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습니다. QLD는 2배 레버리지로 내 원금의 2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 1억 원으로 내가 나스닥에 총 1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QQQ의 경우 투자금 1억 원을 풀로 넣어야 나스닥에 1억 원이 노출됩니다. 그런데 QLD는 5천만 원만 투자해도 나스닥에 1억 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이 있죠. 이 5천만 원을 슈드나 제피큐 같은 배당주에 투자해 놓을 수도 있고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슈드나 제피큐도 결국 주식 기반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면 비중이 함께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락할 때는 언제까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하락률에 꾸준히 추가 매수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락할 때 50%의 현금으로 꾸준히 매수하다 보면 앞서 거치식으로 투자한 기간별 10년 투자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는데요. 세배수 ETF인 TQQQ에 3,300만 원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1억 원을 노출시키고 남은 6,700만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세배수 ETF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나스닥 하락장을 보면 QQQ는 고점 대비 33%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QLD는 60% 하락했고 TQQQ는 무려 80% 하락했습니다. 이때 내 총 자산이 3억 원까지 상승했는데 어느 순간 평가 금액이 6천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찔할 겁니다. 아무리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80% 이상 하락을 맞고 추가 매수하면서 제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고요. 하락 후 회복하기까지의 시간이 2배수 ETF에 비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TQQQ가 21년 11월에 고점을 찍고 다시 고점을 회복하기까지는 약 4년이 걸렸고요. QLD는 마찬가지로 2021년 11월 고점을 찍고 다시 고점을 탈환하기까지는 2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것도 사실 AI라는 테마로 전례 없는 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각각 2년 반, 4년 정도가 걸린 거고요. 만약 1배수 ETF인 QQQ가 연평균 15%씩 상승했다면 TQQQ는 고점 회복까지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QLD는 6년 만에 고점을 회복하게 되고요.
물론 이때도 하락대 용기 내어 추가 매수를 했다면 이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결과론적인 이야기, 지나고 나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추가 매수나 버티기는커녕 머리가 하얘지고 공포가 우리 몸을 집어삼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미국 시장 자체에 오래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QQQ, VOO 같은 ETF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나는 QQQ의 변동성조차 꽤나 힘들고 배당도 받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오래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슈드 같은 배당 성장 ETF를 섞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내가 폭락장이 와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하루라도 더 오래 시장에 남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간에 무너져서 투자를 포기하면 복리도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저 역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 방식대로 천천히 계속 투자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와 함께 장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최정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